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제조업 가동률이 추락했고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대구 경북 내 최대 산업 단지들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가동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좀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한 10년 정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의 이제 최대 산업 단지죠 성서공단인데요. 올해 가동률이 이제 그 69.47%입니다. 지난해에는 71.22%였거든요. 네.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실제로 2% 정도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좀 휘청거리겠느냐 이런 어떤 뭐 반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2%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70% 이하의 수치를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에 이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70%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예,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70%그 선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네네. 10년 만 처음으로 70% 이하로 떨어졌다는 데 좀 심각성은 있습니다. 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주력 업종이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기계 산업인데 네네. 이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관계 기관이 이제 설비 투자도 안 하게 되고 또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동도 안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또 저조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대구 제3산업단지 역시 제조업 비율이 높은데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방금 우리 엄재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그 경기가 좋고 이익이 남아야 새로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또 고용 창출도 또 이루어지고 이 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구 3산업단지는 대구만 해도 이게 산업단지 공단이 워낙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구의 3산업단지라고 하면 네.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를 얘기합니다. 노원동 일대 이미 1968년도에 단지로 조성이 된 곳인데 이곳이 굉장히 좀 노후합니다. 이것을 이제 도시 재생 차원에서 새롭게 지금 새로운 단지로 지금 이제 좀 탈바꿈 중인데요. 여기도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원래 여기는 이제 안경 같은 안경테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도 많은데 지금도 안경도 거의 이제 좀 사양 산업으로 지금 좀 없어져 버리고 있고 그러나 그나마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수백 개가 있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지금 뭐 60%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목표했던 이익을 달성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0개 기업 중에 뭐 6개 정도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일반이 이제 경제와 관련되어서 기업들의 그 이 경기 전망 체감 지수를 조사를 해요. 네. 보통 이제 경기 전망 조사라고 하는데 해봤더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제조업과 이 그 건설 쪽에 이쪽은 이제 제조 건설 쪽이 좀 많이 좀 있는 편인데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 부품들이라든지 지금 제조는 68%, 그다음에 건설은 66%다. 그러면 예, 프로가 아니라 BSI는 그냥 68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100을 넘어서면 100을 긍정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고 100을 기준으로 네, 해서 100 이하면은 네, 좀 네.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네.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그냥 BSI 숫자입니다. 수치입니다. 예, 그냥 네. 수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걸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안타까운 게 비단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조업 분야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이 대구 경북 경제 뿌리가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상황을 시민들과 도민들이 먼저 체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국의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산업 동향이 어려워지면은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꽁꽁 닫았다라는 어떤 소리들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매달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공개를 하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100 이상이면은 경기 전망이 뭐 좋아질 것이다. 가정
생활이 좋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고 네. 백이하면은 그 반대라는 뜻입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이 수치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전국 평균이 100이었던 지난 3월에도 대구 경북은 96에 그쳤고요. 네. 사실 7월 들면서는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어떤 수치 92를 기록했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수치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좀 들뜨기도 하는 휴가철인데 그럼요. 뭐 여름 어떻습니까? 휴가철이고 이런데도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사실 휴가 특수를 노렸던 어떤 상당의 네. 어떤 그런 그 지역들이 그런 특수가 사라졌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안동 찐닭 골목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 경우에는 사실 줄을 서서 어떤 뭐 장사진을 이룰 정도의 어떤 네. 분배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고요. 동해안에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북적이었는데 원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의 지역 경제가 뭐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는데 네. 최근 들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일본의 뭐 무역 제재,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떤 한일 경제 전쟁 이런 것들이 뭐 국제적인 정세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을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정말 악재가 겹쳐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 경북 피해액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어려워지죠.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면 또 그렇게 또 시간을 또 뭐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간다면 반드시 피해는 나옵니다. 네. 이제 준비 기간이 짧거든요. 일단 뭐 그 현 상황을 보면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일본의 그 의존도가 50%가 넘는 네. 다시 말하면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일본에 무조건 기려야 되는 이 의존도라고 그러죠. 이게 50%가 넘는 품목이 우리 대구 경북에 43개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액수로 이제 대략 추산을 해보면 수입이 한 480억 수입이. 그다음에 수출이 3천억 이상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요 보통 인구한 4, 5만 정도의 한 해 예상과 맞먹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경북 산단의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한 10% 정도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기업 당사자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죠. 네.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네. 대체하기 어려운 또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이 자동차 분야의 경우는 또 따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의 주력 그 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요.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 내연기관 부품 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또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이제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평가 및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의 대구 경북의 어떤 그런 그 산업 매출액이 8조에서 한 11조 정도에 달했어요. 네. 이에 반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사실 굉장히 낮은데요. 2017년 영업이익률이 전국 평균이 한 3%였는데 대구는 2.8%, 경북은 1.8%. 사실 전국 평균 이하를 밑도는 어떤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차 부품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사실 이제 영업이율이 낮다는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수직 하층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대기업의 횡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제 그 단가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 산업에 있어 가지고 뭐 그 사슬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자동차 감소에 따른 어떤 생산량 감소, 또 뭐 연구 개발 인력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까지 있는 수직 계열과 이제 원청과 하청 간의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자율차,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생산하는 미래 장수 산업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산업 전반의 어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까지는 사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높았고 또 대체하기 어려운 뭐 분야들이 분명히 있어 왔는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 이런 구조를 좀 바꿀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있어야죠.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 경북 쪽에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이제 부품은 지금 우리가 주로 아직까지는 타고 있는 그 휘발유나 경유차 같은 내연 기관 자동차에 네. 이 맞춰진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전기 수소가 결합되고 네. 뭐 가스와 전기가 결합된 소위 이제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에 맞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되죠. 그 기술을 지금 이제 아까 얘기 잠시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대기업과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수직 하청 계열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럼 1차 밴더까지는 나름 그래도 이 규모도 있고 좀 작은 기술력도 뭐 영향도 있고 네. 해서 좀 새로운 이 적응을 하기가 쉬운데 2차, 3차 하청은 하루하루 생산해서 납품해서 그걸로 돌아가기가 바쁜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대기업이 1차 밴더에게 1차 밴더, 2차 밴더에게 서로 상생의 연계를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생산도 스마트화 시켜가야 된다.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스마트 공장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좋기는 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로봇화 시켜서 자동화하는 거죠? 자동화해서 이 인력이 덜 투입되면서 기업으로서는 인건비가 덜 나가면 한편으로는 이윤 창출이 될 수는 있죠. 생산 근데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한편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고려는 네.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네. 산학 연계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우리 감안을 네. 해야 되겠죠. 맞춤형 산학 연계 특히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그 기업에 필요한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산업의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분야는 좀 그나마 좀 타격이 크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어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과 달리 철강업계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다소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네. 사실 포스코와 현대 이제 그 제철을 예를 들면 포스코가 이제 일본산 그 자재 설비 자재를 쓰는 것은 전체 한 4% 정도에 불과해요. 네.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철 스크랩이라 가지고 이제 고철을 수입을 해서 샘물로 그 이제 샘물을 만들어 하는데 사실 이건 수입 대체 국가가 다른 나라로 대체하면 되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이제 분석이 돼요. 사실 포스코 경우는 철광석과 무연탄, 석회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강 원자재가 이제 그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뭐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데 수입하기 때문에 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네. 또 핵심 설비인 용광로 개보수 때 이제 일본산 이제 내화벽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아마 이게 수리 개보수가 다 끝난 상태라서 특별히 이제 지금 현 상황에 악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 그 고철을 수입해 가지고 샘물을 녹이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수출 국가 다변화, 이래서 중국 등으로 이제 대체하는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 놓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재고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고, 네. 그래서 큰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수출 다변화라든지 어떤 뭐 자체적으로 뭐 기술력을 뭐 만드는 데 해서 기회를 삼는 어떤 그러한 계획으로 계기로. 나설 계획입니다. 참 그나마 다행히 철강 분야는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까 근데 눈에 띄게 이 경기가 휘청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볼 수 있는 곳에 좀 기대감을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대구 경북 내 경제 상황 지자체에서도 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거론된 내용을 좀 짚어보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우리 대구 경북의 지자체는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여 오고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중소기업청과 이제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네. 뭐 거의 98%가 이제 거의 뭐 중소기업인데 TF팀을 만들어서 이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운전 작업이 좀 어려우면 곧바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인력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 개발이 어쨌든 늘 좀 미진했거든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 네.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품 소재 부분을 특히 좀 국산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제 탈일본화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 영역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30년, 40년 전부터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네. 그로 인해서 늘 우리가 일본의 그 무역 적자가 30년, 40년 지속이 되어서 늘 우리 스스로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 해왔는데 아직 사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기업도 참 어렵겠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대구광역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좀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계기에 국산화가 되어지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외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준비가 된 업체들도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기술력들이 국내의 어떤 그 산업에 소외됐거든요. 그동안 이제 외국 이제 수입, 설비라든지 이런 데 수입 이제 의존해 왔는데 뭐 이런 기회에 국내 기술력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한 업체인데 생산 설비 업체인데 사실 지난해 이제 그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초고속 금속 정밀 가공기를 개발해 가지고 네. 국내 어떤 장영실상이라든지 산업자원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내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의 어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산업계, 국내 업체에서 소외돼 있잖아요. 네. 쓰질 않으니까 외면 받아가지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 네. 문을 닫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백색 국가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체가 다시 국내 기술력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면서 부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손쉽게 설비했고 했던 사용하기 쉬웠던 일본산 설비를 교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설비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네. 이 업체의 어떤 기술력으로 생산된 어떤 금속 정밀 가공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와 함께 또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성서산업단지에도 굉장히 히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어떤 업체가 있거든요. 네. 이 또 히토류 연구 자석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 모터 이런 차의 모터라든지 로봇 센스 이런데 굉장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일본산에 의존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성서산업단지 상향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기업을 잘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 필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우리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바로 대구 테크노파크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 바로 기업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인력.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진흥공단까지 연계를 해서 자금 지원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이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맞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또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때로는 몰라서 이걸 활용 못하는 기업이 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수 시장도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J 헬로